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제가 양적 완화가 언제 정도에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썰전이 어느 정도 끝나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그 양적 완화가 진행되려면 뭐 이번 달 말에 투표가 연기돼서 진행될 거라는 그런 뉘앙스가 되게 시장 전반에 되게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제한적인 상승과 제한적인 하락, 그래서 박스권 횡보라면서 뭐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 그래서 지금 뭐 코스모스라든가 뭐 테조스라든가 폴카닷이라든가 몇몇 개 코인들이 막 반등을 하고 이 순환매 장세가 다른 코인으로 분명히 넘어갈 텐데, 어저께 밤에는 라이트 코인이 뭐 월마트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결제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도 같이 끌고 올라갔었는데, 루머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쑥 또 다시 가라앉아서 지금 아마 되게 안 좋은 장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 라이트코인에 관한 얘기도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라이트코인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시장 전반에 걸쳐서 아마 그 여파가 아마 분명히 오늘 오후쯤 되면 아마 미칠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10월달 어느 순간부터는 좀 급등장이 올지 않을까, 진짜 상승장, 박스권이 아니라 진짜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축제 시즌의 광고를 전격 준비한다. 이 축제, 인도에서는 축제를 되게 중시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저도 한 6개월 정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이루어지는 게, 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디왈리라는 이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날짜적으로 언제다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건 요 시즌이, 요 사이가 아마도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진행된다면 요 사이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제 중 하나가 디왈리라는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인도 거래소 코인하고도 연결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미 재무부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 중이다. 요즘에 이제 규제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미디어상에, 크립토 이 미디어상에 되게 많이 돌 거예요. 그래서 규제라는 얘기가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규제가 결국 들어가야 가상자산 시장은 박스권을 탈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보시면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갖다 규제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 재무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분이 계시죠? 자넷 옐런 그분이 계시죠? 근데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USDC가 됐건 USDT가 됐건 주기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갖다 태클을 걸어요. 뭐 이게 뭐 패깅된 어떤 그 뒤에 패깅된 어떤 그 달러가 그 액수만큼 찍어낸 USDT만큼 있다 없다 이거 같다. 과거 5, 6년 동안 계속 울거먹었어요. 악재가 터질 때.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 같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포트녹스라는 이 요새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하에 보면 금이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돼 있다. 지금 달러가 이 금 매장된 거에, 금이 저장된 거에 패깅돼서 지금 찍혀더 나왔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달러가 지금까지 찍혀진 것만큼 금이 실제로 포트녹스 이 거래소에, 포트녹스 이 요새에 실제로 저장돼 있다고 단원에서 증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태까지. 금이 그만큼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명목화폐를 지금까지 허공에다 뿌려낸 거에 관해서 근거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규제한다, 안 한다는 것도 사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뭐 규제를 한다,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규제한다, 안 한다는 얘기를 하냐면, CBDC에 관한 얘기도 뭐 그것에 관해서 뭐 인정한다, 안 한다, 뭐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야 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이유가 사실은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본인들 자체가 포트녹스에 그만큼 금이 없기 때문에, 달러에 관해서도 확증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도 결국에는 뭐 인정하겠지만, 어느 순간엔 분명히 인정하겠지만, 어쨌건 다 지금 현재 명목화폐 시스템의 위기를 알기 때문에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한 것도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대중들한테 페이크적인 어떤 트릭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현재 명목화폐 시스템 기둥을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지지하기 위해선 또 다른 CBDC 창구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USDT와 USDC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간에 골드만삭스가 껴있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간밤에 이제 코인 시장이 좀 급등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라이트코인이 35% 급등했다가 쭉 다시 가라앉아가지고 뭐 20만 원 초반대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월마트 채택 기사가 이게 루머라고 또 이게 뭐 올라가자마자 또 터지면서 쭉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디어사하고 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하는 트레이더들하고 그 트레이딩 시스템하고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중간에서 이제 농락당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농락당하지 마시라 그런 의미에서 이 뉴스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해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 안 가서 진짜 사실이라는 뉴스가 분명히 나와요. 그럼 나중에 이제 향후에 지켜보시고 테조스가 7월 이후에 250%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아래로 조정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많이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조정도 많이 되겠지만 예전에 진짜 가격이 많이 쌀 때 있잖아요. 3,0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1,5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코인에 관해서 포텐셜을 모르고 있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값어치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보통 다 개인 투자자들 분들은 그냥 다 던져버리는데 괜찮은 코인이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매수를 했으면 기다려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게 하거든요. 펌핑 올 때까진 그냥 꾹 참고 기다려요. 악재의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플랜 B에서 의미심장한 얘기 이제 한마디를 던지는데 해째란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해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해째라고 얘기가 그런 뉘앙스로 이제 전 받아들이는데 9월달은 건너뛰고 10월달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해요. 이 플랜 B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8월달에 47,000원, 그리고 9월달에 43,000원, 뭐 10월달에 63,000원.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투표는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서 분명히 양적 완화는 진행될 거고 요대로 아마 분명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어느 시점이 가면 1억이 넘는 비트코인 기준에서 1억이 넘는 그리고 알트코인 거대 불장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도 거래소도 대규모 어떤 그 광고를 디왈리 축제 기간에 한다는 얘기를 보니까 그들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킴닷컴이라든가 자 보세요. 킴닷컴이라든가 팀 드레이퍼라든가 그 사람들하고 이제 관련해서 BCH를 연결해서 퍼즐을 맞춰 보시면 아마 좋은 그림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비니 링엠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에다 좋아요 하트 표시를 눌렀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건 킴닷컴은 BCH 추종자예요. 그래서 이분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고 팀 드레이퍼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어쨌건 BCH 라이트코인이 급등을 하면 이 친구도 아마 분명히 갑자기 뭔가 뉴스를 가지고 와서 아마 가지고 놀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라이트코인 파운데이션에서 여기 나온 거대로 블룸버그에서 오늘 오후 2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시간 오후 2시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라이브로 찰리 리가 이것에 관해서 해명을 할 거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도 또다시 뒤집어지는 장세가 또다시 올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을 하겠죠. 본인이 물린 사람들은. 근데 어쨌건 예전서부터 라이트코인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요 시간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PST 2PM이니까 요 시간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뭐라고 나오는지 보시고 급등을 하면 알아서 이익 실현을 하시면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코인베이스랑 XRP가 뭐 같이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한테 뭐 반기를 들어서 같이 팀을 이뤄서 싸울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일단은 CRC의 주축이 되는 거래소가 CRC가 뭐냐면 그 어떤 그 가상자산이 있으면 이거를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1점부터 5점이라는 그 점수 범위를 주는데, 이 협회를 아마 제가 예전에도 제 영상에 1년 전인가, 아마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그때 아마 소개를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CRC가 2019년도인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 주축이 되는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예요. 코인베이스, 서클사, 비트렉스, 앵커리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인도 거래소로 진출한 크로스타워, 예, 그리고 이토로, 제네시스, 뭐 오케이코인, 크라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이들이 같이 만든 연합이 CRC예요.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 자, 그러면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1점이다. 이거는 뭐 상품에 가깝다. 코스모스는 3.75다. 그러면 4점이 만점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4점을 받으면 증권에 가까운 거예요. 코스모스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XRP가 소송을 받게 된 거는 사실은 CRC에서 이 증권이다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정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정부 기관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은 누구로부터 다 온 거냐? 이들로부터 다 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도 이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해답도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코인베이스에서 어저께 홈페이지에다가 XRP 국경 간 뭐 송금거래 시스템에서 1초에서 3초 걸린다. 그래서 가장 좋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홈페이지에 뭐 설명 그런 걸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키는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거래소에 XRP는 다 상장돼 있었어요. 사실 거래소 말고 뭐 제네시스라든가 상관없는 것도 있는데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다 관련이 다 있어요. 앵커리지도 마찬가지였고 크로스타워도 마찬가지였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도 트러스 상품에 라지캡 펀드에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소송에 걸리면서 제거가 됐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할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미국 정부도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XRP 소송이 걸렸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콧방귀도 안 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뉴스를 보면서 소송이 잘 풀릴까 안 풀릴까를 사람들은 막 조바심 내면서 이게 뭐 사라지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어차피 이들이 만들어내는 얘기 이 사람들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게 안 좋게 결말이 날까요? 코인베이스에서 직접적으로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좋게 소송이 끝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메인넷이라는 이 행사가 컨퍼런스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말 그대로 메인넷이에요. 메인넷이 뭐예요? 이게 뭐 로드맵상 막 여러 개가 진행되면 메인넷은 결국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개발의 끝 단계다. 2021년. 근데 여기 보면 20일에서 22일 날 이게 개최가 돼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6일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메인넷에 이번에 참가하는 몇몇 개 뭐 대형 거래소들이 있어요. 대형 거래소들, 코인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이들이 뭐 이때 나와서 연사로서 아마 뭐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는 일렉트로닉 코인, 그러니까 GKC, 주코 윌콕스, 그리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텔린도 나오고 폴카닷, 게빈 우드도 나오고 가빈 우드도 나오고 뭐 여기 보면 테라폼, 그러니까 루나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그 축에서도 나오고 폴리메스도 나오고 뭐 하여튼 여러 명명이 있는 그런 코인들은 다 이번에 나와요. 그래서 더 그래프도 나오고 보면 파일코인 진영도 이번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눈여겨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호라이젠 코인도 아마 여기 이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이브 피어도 이번에 진출을 하고 그리고 콘체시스 쪽도 이번에 나오고 크라켄 거래소 뭐 토르체인 더 해가지고 뭐 체인링크도 이번에 나오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메인넷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뭐라고 나오나 뭐 도도코인에 관해서도 나오고 컴파운드 아에보도 이번에 나와서 뭐 얘기하네요. 보통 이런 데 나오면 뭐 호재거리 얘기를 분명 뭐 한다고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GKC 같은 경우는 호재거리 이슈를 던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것도 지켜보시고 제로엑스도 나오고 파운더리, 그러니까 이것도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코인데스크도 나오고 F2풀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보여드리게. 솔라나도 이번에 나오네요. 솔라나도 나오고. 그래서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뭐 알트코인 뭐 불장을 불러올 거다라고는 또 딱 100% 띄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아마 나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오늘이 9월 14일 날이니까 며칠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건 뭐 지금 장세만 보시고 희망을 다 잃고 막 이러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 이제 장세 보면서 그냥 뭐 거대 양적 완화가 지금 진행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단기적인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방향성이 제가 보기엔 이번 달은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